건가요? 네, 됐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지금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뭐 어쨌든 오늘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IS마트건설의 대표이사 박용기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건축을 몇 년 하셨을까요?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96년도부터 서울에서 건축 일을 했으니까요. 네. 22년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축을 처음에 어떤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짓는 고층 아파트 짓는 현장을 처음으로 네. 이제 26살 때 아. 건축 기사로 이제 현장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FM대로 일을 배운 거죠. 우리 업계에서 보면 그게 보통 아파트로 시작 안 하고 다른 걸로 시작하나요? 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그때 네. 당시에는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뭐 분당 신도시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한참 붐이 일어날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네. 아파트 현장에 처음에 기사로 파견 나가서 이제 실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작은 회사로 들어가면 이제 작은 건설사들은 네. 그 아파트를 지을 아주 규모나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작은 건물부터 시작하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건축을 하면서 고층 아파트부터 일을 배우다 보니까 네. 어떤 건설에 대한 자신감은 많았죠. 그러면 아파트를 시작한 게 FM이고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다른 걸부터 시작하면 FM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배웠다고 하는 거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항상 네. 얘기하는 게 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자긍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간지가 나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주위에 네, 같이 네, 그렇죠.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니까 네. 그리고 건설사에서 우리가 기술자지만 네.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현장에 파견되면 공사 파트, 공무 파트, 네. 그리고 뭐 안전관리 파트, 네. 그다음에 뭐 자재관리 파트. 네. 대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자기 분야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시공 파트와 공무 파트를 같이 보다 보니까 네. 공사만 하는 기술자들은 이제 반쪽 기술자라고 우리 기술을 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무를 모르니까. 그 공무라는 게 뭔지 한번. 쉽게 말하면 견적, 적산, 원가 분석을 해서 네. 내역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이제 공무 파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견적 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네. 견적을 볼 줄 알면서 공사를 하냐. 행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이제 제가 공사와 공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소장님 사수분이 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출신 소장님이었는데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꼼꼼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사 때부터 이제 일을 좀 제대로 배웠다고 한 표현을 제가 이제 FM대로 배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쌍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셨구나.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로 시작해서 그 뒤로는 어떤 걸 하셨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아파트만 제가 꾸준히 했고요. 저는 이제 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인데 서울에 건축을 전공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제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게 목표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애초에 하고 싶으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네. 저한테 롤 모델이었어요. 저도요. 몸이 비슷하네요. 정말이세요, 근데? 진짜예요. 저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리고 네. 원래 고등학교 때 제 꿈은 군인이었어요. 네. 장교. 그리고 이제 그 장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주위에서 군인 체질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하이마스 뭐죠 군인 이제 네. 이 방탄 헬멧 이런 네. 거 그런 걸 쓰고 이렇게 쥐봉을 탁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연상하고 그랬었어요. 정말요? 네, 그랬는데 제가
좀 공부를 게을리해서 네. 육사를 못 가죠. 육사를 못 가고 네. 대학교를 가서 ROTC를 또 지원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엔 너무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까 네. 자기 관리 못한 거죠. 스스로 푼 건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학점 관리가 못해서 아, 네. ROTC를 이제 지원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ROTC를 가고 싶으셨으면 학점관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니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아니 그 본인이 안 하시고 제도가 아니, 문제라고 하시니까. 저의 네. 무능력이죠. 아, 네. 즐겁게 보내시라는 네. 대학생은 즐겁게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건축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건축을 전공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던 게 네. TV에 정종 회장님이 네. 안전모를 쓰고 아파트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지휘봉을 딱 들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TV에서요? 그냥 TV에서. 그래서 적어야겠구나. 야 저게 군인하고 비슷하다. 아.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건축과를 사실 지원하게 된 동기였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제 기억이 1, 2학년 때부터 건축을 전공하고 싶었. 일찍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제 아버님이 네. 그 지방의 그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건축기사 1급을 나름대로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고 하니까 네. 동네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시라고 했어요. 아. 미술직 공무원을 하라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서울을 선택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기술력을 배워서 그걸 토대로 지금 사업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현재는 이제 건설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아파트만 쭉 하시다가 이제 직접 하신 건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하게 된 게 2005년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13년 됐네요. 네, 13년 됐습니다. 벌써 13년 됐고 음. 고생을 많이 했죠. 어떤 고생이요? 쉽게 말하면 네.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자격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건설회사 다니면 5년 정도 사실 보고 기술력을 닦으면 충분히 제가 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10년 후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자금력도 중요하지만 네. 대인관계가 네. 정말 중요하다고 부탁이. 부탁이라는 개념보다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면허를 내고 인맥 확보를 하고 그리고 수주로 활동을 해야지만 이 회사가 유지가 그쵸.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몇 살 되셨어요? 31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그때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네. 이건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내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35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해서 첫 번째 뭐 한 거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처음 면허를 내고 네. 사업을 이제 했을 때는 네.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제가 사업을 전문가서요? 했었어요. 우리나라 건설 면허가 일반 건축 면허를 우리는 보통 종합건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일반 건축 면허와 부동산 개발 사업 면허 네. 이런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문건설 면허는 뭐냐면 이제 일반 건축에서 외주를 주고 협력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명 단종 면허라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면허, 따로. 도공사 면허, 창호 면허, 뭐 의장 면허 이런 이제 전문건설 면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단종 시작하셨군요. 단종을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종업원으로 다시 회사를 키워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전문건설 하면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죠. 어떤 힘드시게요? 일단은 자금력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전문건설 면허를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업이죠. 폐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이 소형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 직접이요? 네. 직접이라면 직접 현장 그렇죠. 있으면서 그렇죠. 현장 소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 소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빌라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안 담았던 그 느낌이 그냥 막 그렇죠. 표정에서 추억이 네, 찾아들어야죠. 예. 비교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빌라를 짓는데 이게 아파트하고 틀린 거예요. 어떻게 들리죠? 모든 공정이 다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쵸. 예. 근데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현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5명, 10명 현장 키에 맞춰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을 해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쉽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빌라를 내가 직접 지으려고 뛰어들어서 직접 혼자 짓다 보니까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공정, 모든 마감재는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개수는. 근데 혼자서 모든 걸 내가 다 해결- 챙겨야 되니까. 예, 챙겨야 되고 챙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리까리 할 때. 예.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누구랑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아, 거예요. 혼자 결정해야죠. 네. 그래서 옆에 아저씨 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직원이 없었죠. 그리고 뭐 아니면 단종 사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내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거기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론을 내리면 책임을 제가 져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혼자 이 결정을 하고 혼자 차고 나간다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하나를 제가 딱 지으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준공을 냈는데 건축주가 네. 저는 그냥 내부를 아파트 마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배웠던 그 기술력을 동원해서 빌라 내부 마감을 아파트처럼 지었어요. 경험적으로. 예, 그때 당시에는 차이가 뭐였냐면 빌라가 침실과 거실 턱이 다 있었고 되게 옛날이구나. 그리고 욕실도 이제 턱이 다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애들이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다가 청소기 한 번에 다 이게 네, 일자로 그렇죠. 그래서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방지. 그리고 청소기도 돌리면 네. 한 번에 다 돌 수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지었었는데 빌라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sensation했겠다. 제가 지은 것과 옆에 빌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건 아파트네. 너무 이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시작이 돼서 빌라를 이렇게 짓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빌라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입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여기서 설명 하나만 해드리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파트 하다가 빌라 하니까 처음에 이제 막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랑 같냐면 음식도 많은 인분 하던 사람이 1인분 하려면 못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가늠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하다가 집에 와서 1인분 하려면 이제 알까리 몇 프로를 줄여야 될지 알까리. 그래가지고 근데 음식하는 그 재료 들어가는 거나 공정은 똑같거든. 그렇죠. 아니야, 맞아요. 참 똑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늠하기가 왜냐면 큰 거는 조금 넣었다가 모자라면 좀 더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재료 좀 더 넣어도 되는데 1인분이 그게 아니라 재료가 딱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히 맞지 않으면 이게 엉뚱하게 되거든. 그러다 요리 못하는 사람이 꼭 그러잖아. 1인분 시작했는데 3인분 되고 막 이러는 거. 그거나 똑같아. 나이스. 적절했네요. 내가 사실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게 봐도 딱 그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로 시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빌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왔고 또 우리 또 연구원에 네. 우리 황 소장님도 이렇게 저랑 처음 만난 게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부장님 통해서 네. 그게 벌써 3년 3년이라뇨. 3년 만 3년 됐네요. 3년 됐습니다. 이제 4년째입니다. 그러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그게 이제 4년 동안 그래도 우리 그 황 소장님이 하는 건물을 깨셨죠. 그쵸. 꽤 예. 4년 됐다. 벌써. 진짜 만 4년 됐네요. 그럼요. 만 3년 되고 만 3년 4년째가 되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그렇죠. 할 일이 많아. 저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건축 많이 듣잖아요. 네. 저는 사실 신혼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IS 많이 되고 되게 친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많이 들어요. IS랑 처음 시작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죠.
왜 지금 표정도 아까처럼 아까 아니, 네가 처음 지었을 때 그 안 나온 표정처럼 지금까지. 아니죠. 암담한 개념이 아니고 네. 생각을 야. 돌아갈 때는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생각을 다시 거슬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사님 만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소형 건축물, 빌라나 다세대, 도시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제 전문이고 전공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서 많이 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참 같이 좋은 건물을 위해서 많이 그렇죠. 연구하고 공부도 하면서 갔으면 해요. 제가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가서 제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제 대표님은 그 다른 건축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경험 많이 있으시니까 시간도 있고 근데 소장님하고의 약간 비교 아닌 비교를 한다면 이게 차이가 좀 있을까?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제가 그 전에도 우리 강사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강사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새로워져요. 뭐냐면 우리 강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어린데 나의 마인드를 다시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워낙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받쳐주다 보면 내가 멘탈이 강해지고 내가 건방져지는 걸 막아주고 제 멘탈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수장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그때 중국 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미팅 끝나고 돌아오는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빨리 와달라고 현장 소장하고 같이. 중국 나오면 끝난 거. 중국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거의 중공이 났는데 그때 당시 원룸 1층에 들어가서 30분을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짚어가지고 30분을 저한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그 나이 어르신 분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그 30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강사님도 기억할 거예요. 제가 30분 들으면서 대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였어요? 들어준 거죠. 그때 1층에 있다가요. 1층부터 5층까지 집 하나씩 보면서 다 올라가면서 다 그렇지. 얘기해서 이거 다 적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싹 돌았는데 30분 동안 그거를 그냥 논스톱 쫙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30분 동안 대꾸 한마디 하고 다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맞거든. 맞거든. 그때 생각하시기에도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생각의 기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가 맞아요 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그때 가장 기억났던 게 몰딩하고 걸레바지를 왜 몰딩해? 얘기를 했었는데 이응부위. 왜 몰딩하고 걸레바지를 이응부위를 중간에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장에 몰딩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네. 천장과 벽의 사이에 몰딩이 보통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몰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몰딩이라는 게 벽 하나당 딱 제작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성품 몇 미터 있으면 그걸 갖다가 붙이고 모자람을 잘라서 붙인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근데 천장 보면은 붙박장도 있고 주방도 있으니까 그 몰딩을 붙일 때 연결된 부위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보이는 부분 타입 미끈해야 되는데 연결 부위가 거기 있는데 연결 부위가 조금씩 다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눈에 거슬려. 이간사. 아무로 줬다 하면 다는 맞아요. 다는 아니고. 네, 다는 아니고 벌어지는 게 몇 군데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군데 있었고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몇 군데 보인 거는 보완하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왜 이음을 주냐라고 했을 때 나는 말 한마디 대꾸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맞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몰딩이나 걸레바지는 자재가 4m 간격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음 없이 하나 붙이다 보면 나머지는 다 잘라서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자재 로스가 너무 심해서 문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침실 하나의 사이즈가 한 2.5m다. 그러면 4m를 자르고 1.5m가 남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쓸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방송님한테 사실 어필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꼭 참았어. 왜냐면 티닝. 아니 황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황 소장님이 지은 건물을 뭐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 대변한 그럼. 입장이니까. 품질을 좋게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줘야 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 입장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내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은 제가 그거 대충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커지고 그러진 않는데 성격상 그게 거슬려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끝에 도배가 약간 찌글찌글하거나 그리고 문이 붙어있는 벽 코너에 벽이 약간 이렇게 틀려 있거나 이렇게 모양이 그냥 일자로 딱 안 쓰고 막 이렇거나 막 이런 거 붙어해가지고 주방 지금도 나도 다 기억나. 그 문짝 뒤에 뭐 붙이는 거랑 뭐 하여간 이번에도 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다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끝에 그런 게 안 되면 그게 완성도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그냥 판가름 나버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이랑 2등 차이가 마라톤 막 1시간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 해봐야 몇 초나 몇 분인데 그거 때문에 1등, 2등, 3등 그리고 그 외 순위가 바뀌 정해지는 건데 결국엔 끝에 그 마무리가 얼마나 더 확실하냐가 난 큰 차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하신 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계속 그 성장이 되고 왔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없으면 계속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아무리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 해도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찝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솔직히 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아니, 여기서 심하다고 하시면 제가 막 이렇게 아니, 막 그게 아니고. 아나무인처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아니, 저는 근데- 신났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했으니까. 아 네. 근데 제가 이건 뭐냐면 건물은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붙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성품처럼 딱 찍어 나오면 솔직히 괜찮은데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도배하고 미장 닦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코너나 모서리나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강사님도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또 봐주곤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더 본다 그러면 조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인데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참 이 강남에서만 우리 항수장님 건물을 제가 엄청 그래도 많이 지어드렸고 또 저한테 고맙게 또 공사도 주셨고. 근데 그렇게 3년 이상을 지내왔는데도 아직도 저는 혼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게 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 거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는 건축을 그때 당시에 처음 해보고 현장 소장님은 많이 해보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때 지금 몇 년 하신 분이에요? 이 소장님. 우리 이용국 이사 지금 우리 회사 이제 본사의 임원으로 이제 계신데 건설 인생만 한 25년 했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할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네.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난 요거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은 그 소장님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라고 시작을 해서 이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연구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좀 과한 그런 건 아니었나요? 내가 뭐 건물을 막 별표로 만들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생각해 봐. 할수 있는 거야. 제가 들을 때는 그래도 나름 건축 인생 25년이면 한 가닥 좀 이렇게 오래 계셨고 하니까 고집이 당연히 있으시고 네, 있어요. 그게 있으신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별별 아니었죠? 별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데 좀 더 마감을 이렇게 하거나 좀 더 이쁘게 하는 쪽에 신경을 이제 썼으면 좋겠다. 요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지. 왜냐면은 보통 집을 짓는 사람들 5, 60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세입자가 들어와서 좋아하는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사실은 옛날에 하던 것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집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이쁜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단 말이지. 아, 그런 그랬을 때 부분이구나. 젊은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아 이거 좋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집을 잘 지어놓으면 임대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면 들어오면 계속 살고 싶어하고 안 나오고 싶어하니까.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건축 그 마감에서 정해진단 말이지. 첫 번째는 구조에서 정해지고 그 다음 마감에서 정해져. 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순위는 입지,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인테리어 뭐 이렇게 정해지는데 요거는 잘 해놓으면 오래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뭐 좀 튀어나오거나 마감이 좀 안 이쁜 거는 이거는 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근데 아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튀어나온다 그럼 아 그럼 돌을 까주세요. 충분히 그러시면 그렇지. 대표님이 공감을 하시면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감을 했어. 근데 전선이 튀어나와서 쫄대를 붙여놨어. 그래서 전선 밑에 나서 뭐가 이렇게 돼 있어. 네네. 아 보기 싫어. 아 저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다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무수면 되지만 저 공사가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 돌을 까고 넣어서 그 거기다가 또 칠하고. 그런 거. 아왜 저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아, 저거 아닌데. 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현장을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 소장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현장도 그 분이랑 했어. 근데 두 번째 현장도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나랑 안 하기 시작했어. 아마 도망가셨을 거야. 이제 우리 안 하겠다고 하셨을 것 같아. 우리 이영두 이사가 그때는 소장이었고 지금은 부산 임원으로 이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이영두 이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황 소장님 현장 계속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지하게요? 진짜요? 그래서 왜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꼼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리 베테랑 기술자고 소장이 이제 능력이 있다 그래도 이건 진짜 하면 너무 힘들거든.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현장, 둘째 현장 같은 경우 셋째 현장도 그렇고 특히 첫째, 둘째 같은 경우 현장이 좀 여건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공사하기가. 여건이 안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일요일은 이제 강남이니까 일 못했는데 토요일 일요일가 안 돼요. 시끄럽다 민원 시끄럽고 이런 거라서 안 되니까. 근데 토요일 같은 때 본사는 쉬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쉬고 싶은데 항상 전화 와서 나와달라고. 왜냐하면 소장님이요? 책임은 대표니까 내가 져야 되고 또 나는 큰 공사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거나 불안할 때는 나를 찾아요. 그럼 나는 우리 직원들이 소장들이 나를 원하면 항상 달려가요. 무조건 달려가서 그 위험한 게 끝날 때까지 같이 봐주거든. 근데 황 소장님이 구매한 땅들이 정말 쉬운 땅들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현장은 저 깊이 있어가지고 철거할 때 제일 힘들었고 이게 철거할 때 그때 당시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조적 벽 구조였는데 구석이다 보니까 장비가 안 닿는 부위인데 제일 끝에 날개벽이 철근 하나 없이 조적이 매달려 있었어요. 주석이 그 빨간 벽돌을 벽돌로 근데 그거를 잘못 건들면 큰 스판 자체가 뒤로 확 넘어가요. 몇 건물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비계를 내고 방어 울타리를 내고 했다 그래도 그 정도 벽체가 넘어가면 울타리 자체가 다 쓰러져서 벽좀 덮쳐버려. 맞아. 근데 그게 철근이 엮어져 있으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철근이 안으로 땡기면 되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부실이라기보다 벽돌로 그냥 지은 상태다 보니까 그 밑에 라인 따라서 그냥 달거리는 불안하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용기가 철거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대표님 마십시오 계속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한 몇 시간을 계속 보면서 지시하고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그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게 혹시 그 사진 나오는 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 타고 다니신 거기 아닌가요? 막 아래 깊은 데가 벽 타고 막 들어가시는 거.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이고 네. 그 이후로 위치 때문에 공사는 계속 좀 사실은 난공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장 같은 경우가 경사지가 심했어요. 앞과 네. 뒤가 한 5m 정도. 네. 이런 작은 건물 짓기에는 5m는 엄청 레벨 차이가 나는 땅이거든요. 5m면 한 1층 넘지 않나요? 그치. 그렇죠. 정대층이 한 3m면 충분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1.5개층 정도 되는데 2개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왜 힘들었냐면
지하 흙막이를 해야 되는데 흙막이요. 예. 흙막이. 흙막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사가 있고. 네. 그럼 이 뒷건물이 있잖아. 네네. 그럼 여기서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면 얘 무너질 수 있잖아. 아. 얘 안 먹어도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고.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 막아주는 게 원래 이 집이랑 이 집 사이에 이게 쉽게 말하면 굵은 쇠파이프가 박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5m를 파야 되는데 이 쇠파이프가 2m까지밖에 안 박혀 있어. 떠 있는 거야. 우리는 더 파야 되는데. 근데 더 파면 이제 얘가 뒤로 이제 좀선하게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안한 상황이었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띄워서 시공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만약 거기가 그냥 땅이었으면 저희가 천공을 해가지고 비용을 받고 처음부터 FM대로 시공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더 오래 쉽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하 구조물 철거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지하 구조물의 옹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옹벽을 철거할 때 미리 다 털어버리면 흙막이도 없이 뒷집은 위험해지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옹벽을 털 수가 없어요. 맞아. 털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흙막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한 방법을 우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기술자거든요. 정정이 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도 그 이사가 그때 당시에 현장 소장하면서 대표님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불나게 달려가서 그걸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또 마감을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별일이 없다고 해서 잘 마무리된 거죠? 그렇죠. 많은 공부를 하면서 박수 쳐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시간 나요 진짜. 완전 그냥 뭐 다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얘기 들으니까 와 어려운 되게 점이 있었지. 어려운 점이 있네. 이런 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사실은 거의 아니고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일반인들은 부산 아무도 모르니까 건설 모르고 하니까 그냥 뭐 건물 뭐 포크레인 부셔가지고 짓고 예. 빼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고 콘크리트 붓고 빼고나고 끝 마감 끝. 근데 이게 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맞아요. 예. 야, 또 숱한 어려움. 그 다음 건물은 어떻게 또 그 다음은 이제 건물 얘기 사례가 진짜 제일 좋아요. 그다음이 대치요. 대치동이죠. 대치는 대치동 공사가 편안한 그거였는데 그렇죠. 대치동은 그나마 최고의 그나마요? 조건이었고. 아니 편안했죠 완전. 근데 이제 아니 완전히 아니죠. 대치하면서 내가 진짜 아니 이제 이게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원래 건축주들도 건물주들도 토지를 매입하고 할 때 도로에 넓은 면으로 접해 있는 땅들이 사실 좋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게 도로를 기준으로 뒤로 길었어요 땅이. 아 맞아요. 언덕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평지. 건물 배치 자체를 앞동 뒷동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뒷동 공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들어가서 많이 해야 두 동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앞동이 올라가면 뒷동 공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이 힘들었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또 앞에 전주의 그 전선줄들이 통신주부터 해서 너무 거미줄처럼 돼 있어갖고 크레인 같은 거 하는 크레인으로 장비를 쓰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 어려워지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본의 아니게 공기가 조금 딜레이되고 했는데 괴로웠어. 또 항소해봤는데 또 이제 혼났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쉬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맞아요. 서울에서 근데 특히나 강남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 멀쩡한 땅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땅은 뭐 신규 개발지나 그런 게 있지. 이 강남에서는 그렇지 뭐 어려움이 다 항상 맞아요. 어디가나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말씀해 주셔서 네네. 좀 쉽죠. 네. 에어컨 끄고 그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은 뭐 사실은 어려움이 10개냐 한 12개냐 이런 정도 차이지 부지마다 어려움이 아예 없고 그럴 수는 없죠. 하다못해 민원이라도 터지고 아니면 뭐 우리가 또 그 뒤에 논의할 때는 민원이 많았어. 그 시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 많은 그거를 해결한 것도 참 대단한 것이 맞아요. 민원이 많아 여기는. 그 민원은 사실은 해결 잘못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 최악의 경우에는 멈춰 공사. 공사 못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저희도 그런 위기가 있었나요? 우리는 그런 만약에-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민원의 강도가 그 정도의 강도였는데도 잘 나가다거나 뭐 이런 거. 그 정도의 강도면 아예 맘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배려를 사는 다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황 소장님께서 또 시공사 대표 박용기라는 사람을 잘 만났다면 아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맞아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해결 못한 민원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 제가 그 서울에서만 공사 건물을 지었거든요. 지금까지 내 건설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성향이나 그 성격 파악부터 해서 시작부터 되게 포커스를 잘 집어서 대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느낌도. 느낌이 오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간파를 좀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다라는 네. 이런. 네, 그래서 노골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양아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역시 현장이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맞죠, 대해줘야 맞죠. 되고. 맞아요. 또 제가 이제 목적이니까.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스타일이 또 약간 네. 높은 느낌이 좀 네, 그렇죠. 그래도 등지 가지고 좀 강한 느낌이 나요. 회사 느낌은 아니에요. 아 농담했는데 진짜 좋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볼펜에 가가 이거 할 그런 실제로 뭐 있잖아요. 대표님이시니까. 아, 제가 살이 좀 쪄서 그런데 그 전에 살 안 쪘을 때는 그때도 헤어스타일은 다 세워 머리가 이렇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한 10년 전.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영업 다니면 그 거래처를 가면 네. 그 앞에 여직원들이 네. 저를 보고 무조건 딱 일어나요. 일어나서 인사를 90도로 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게 딱 느낌이 그런가 봐. 되게 강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세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공사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걸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소장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데 이제 안 풀리는 민원들은 결국 마지막에 제가 가서 해결을 다 해요. 끝판왕이세요 그러면. 민원의 끝판왕. 끝판왕이라기보다 이제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요. 민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특히 우리 왜 웃으세요? 의도하게 사용을 했어요. 아이고. 갑자기. 그냥 민원은 진심으로 대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무기인데요. 처음에 건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가만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면 누가 기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냥 꼭 이유를 떠나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건물을 짓게 돼서 소음과 진동이 생길 텐데 죄송합니다. 6개월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성의 표시를 좀 하면서 이게 뭐 뇌물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건 죄송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고 주위 민원세대들이 50세대면 50세대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틀이고 3일이고 찾아뵙고 소장들이 다 다니면서 인사를 다 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좀 시끄러워도 연예인이 나와서 아이 좀 조용히 해요 그러면 그때 본분이네. 소장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또 뭐 그 집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저 지금 되게 서운한 게 저희 옆집이 네. 신축을 이번에 했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없었죠. 공사도 민원을 미리 대처하지 않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억하심정이 생겨서 거기면 그때 가서 풀기가 힘들어.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저 김남필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늦은 날 일요일 뭐 토요일이었는데 뭐 땅땅 소리 나가지고 막 짜증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든지 원인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 네네. 자기 뭐 예를 들어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직용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못해서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 땅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주위에서 이제 민원이 이제 걸리면 그 감정적으로 되면은 이제 뭐 민원 계속 뭐 고발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도 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감정 싸움 내버리고. 맞아요. 그게 지금 그 황 선생님이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감정. 그 감정을 안 건드리고 그 전에 최소한 진심으로 대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거짓말 시키면서 막 아닌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더 약성해 보여요. 그러다가 감정이 상해지면 단체 민원으로 구청에 집어넣고 하면 솔직히 구청 공무원들도 바쁜데 그 민원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원 해결 좀 하고 공사하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돈을 주니 많이 잃어도 감정적으로 돈이 싫다고 그냥 아니 그냥 아 다 필요 없다. 근데 결국엔 돈으로 해결되거든. 근데 금액이 높아지는 뿐이지 결국엔 돈으로 해결돼. 난 돈 필요 없다는 사람 치고 돈 필요 없는 사람 나 못 봤거든. 그게 이제 뭐 돈으로 주든 아니면 건물을 고쳐주든 아니면 뭐 뭔가 좀 더 해주든 뭐 이런 정도 차이인 거지. 그걸 미리 했으면 미리 하면 더 이렇게 그럼 작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럼 아, 민원 잘못 걸리면 그건 아주 그러니까 처음 공사하다가 그러니까 공사를 그냥 예를 들어 시멘트랑 철근 콘크리트 이런 자재만 있고 인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거에 걸려버리면 자기도 이해 못하고 열받고 옆집 사람들이랑 열받고 그럼 건물 지어도 이제 서로 불편하고 지으면서도 뭐 아주 곤란해. 그러면 그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단종 회사가 있고 네. 종합 건설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단종 회사는 뭐 이제 뭐지 콘크리트하고 뭐 철근하고 목수하고 철근하고 뭐 미장원 다 파트가 여러 가지 단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종합은 한꺼번에 다 하는 네. 개념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만약에 어떤 뭐 같은 다른 파트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뭐 철근하고 뭐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닌 상황이면 이럴 때 민원 나오는 거고 그 종합 그건 건설 그게 아니라 네. 단종은 쉽게 말하면 조립 컴퓨터야. 다 부품 사가지고 부품마다 다 파는 회사가 있잖아. 네. 사가지고 내가 조립해. 그리고 이거 잘못해서 안 돌아가면 내 책임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성 컴퓨터 샀어. 네. 안 돼. AS 부르면 되잖아. 서비스가 하죠. 네. 그렇지. 이거 차이야. 그리고 종건에서 하면은 가격이 비쌀 수는 있어. 쉽게 말하면 삼성 거 사면은. 근데 AS가 확실하지. 그거 좀 단종은 얘는 더 성능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어. 근데 고장 나면 노답이야. 불안해요. 그래서 조립하면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조립이 무조건 싸고 대기업에서 나오면 무조건 비싸단 말이야. 같은 사용을 치면. 네네. 그렇지? 근데 공사는 단종을 모아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지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결과는요? 왜냐면은 왜 싸게 지을지 그건 몰라. 왜냐면 공사라는 게 처음 시작해서 완벽히 지어져서 임대까지 잘 나가야 되는 건데 단종은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뭐네 잘못 되는 거. 그러다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단가상으로 이 사람들이 더 싸다고 하지만 종건이랑 하다 보면은 단가상으로 하다 보면 얘네들은 추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 추가 얼마까지 해서 한다면 이거는 뭐 추가 나오거나 이러면 가격은 비슷한데 이거는 지었다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문제 있으면 사람 불러야 되고 AS가 안 해주니까 자기가 AS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공사 잘 자기가 현장 조정했고 자기가 건축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봐.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그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그렇지. 근데 이제 건축 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뭐 막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뭐 어디든 뭐 경제 활동에서는 그렇죠. 돈을 주면 물건을 갖고 오는 건 상식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켰어, 주문을 했어. 그 배달이 안 오면 난리 나고 이제 뭐 신고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든 뭐 경찰 신고하고 어떻게든 그걸 받아낼 수가 있잖아. 네. 애초에 사기꾼이 아니면. 네. 근데 건축은 그렇지 않아. 그럼. 예를 들어 돈을 주고도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 물건 배달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건설 회사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마음이 아픈 상황이 뭐냐면 현장에 공사가 한참 잘 진행되다가 아니면 초입부터 이렇게 수도되는 현장도 있어요. 진행. 맞아. 이렇게 하다가 네. 멈춰 있는 그렇죠. 몇 년째.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건물주와 시공사 아니면 건물주와 시공 오야지 뭐 업자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저가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가 네. 돈이 안 맞으면 어차피 이거 준공 다 내도 자기 손해야. 그러면 당연히 세워놓고 돈 안 해. 벌라 안다고. 잘하니까 안 돼. 안 해.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 결국에는 건축주가 손해야. 손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니 멈춰 있으면 이걸 몇 개월 만에 지어가지고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안 지어지면 그 손해?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지어질지 모르지.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지. 이첨저첨. 그리고 멈춰 있지. 그리고 멈춰 있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고 그럼 딴 사람들 불러서 공사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 왜냐면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니까. 그때 인생기가 불분명. 인수인계 해주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없는데? 열받는데? 이제 보면
요즘에 그 가치를 논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건축주와 시공사를 놓고 보면 도급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 갑과 을이 처음에 정해져. 그치. 건축주가 갑이고 그치. 돈 내는 시공사가 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리고 계약 전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갑과 을이. 네. 근데 계약을 딱 해 도장 찍어. 그러면 도장 찍은 순간도 갑과 을이 그렇게 돼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약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기정의 10% 20%가 시공사에 넘어갔어요. 네. 그때는 건축 입장에서는 야 돈을 계약금을 20% 줬는데 저 공사 안 하고 수도파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면 이게 살짝 시공사가 답이 되고 건축주가 을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네. 네. 그렇게 여기 아니 이게 이제 저는 뭐냐면 왜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발 양심적인 시공사를 만나서 맞아요.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꼭 준공되기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이 가불이. 맞아. 그러다가 준공을 양심적인 회사를 만나서 해다가 준공을 다 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준공으로 잔금 10% 20% 이렇게 또 책정이 돼요. 그쵸. 그때는 또 반대로. 완벽하게 또 건물주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건물이 지어졌는데 돈을 아직 안 줬거든. 네. 아니 뭐 네.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시작과 끝이 사람은 똑같아야 되는데 돈이 결부된 일이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전문가랑 같이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그 실수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싶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건물주들은 대부분 돈을 적게 주고 그렇죠. 좋은 건물 짓고 싶어요. 당연한 맞죠?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 맞죠? 싸고 좋은 건 없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현저하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많이 받고도 좋게 못 지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합리적인 금액을 가지고 합리적인 품질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건물주들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이 그 시공사나 이해를 그 못하죠. 업자가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그냥 네. 잘 나오기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이 지은 걸 가보면 정말 잘 지었거든. 너무 잘 지었어.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공사 금액은 10억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 품질을 내려면 12억, 13억을 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 건물주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은 이거밖에 없고 수지 분석도 이 정도의 품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금액을 주고 책정이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적당히 맞아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건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그 가불 관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중간 끊을 때 저 같아서 가불 될것 같아요. 아니 뭐 공사가 저기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두 분께서는 뭐 별 없이 잘 해오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아.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황 소장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황 소장 상당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네. 물론 마감 체크할 때 워낙 꼼꼼하게 하니까 이제 뭐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맞춰주세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고 싶어졌고 집중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 현장이 2개고 3개가 돌아갈 때면 사실 거기에 더 집중하고 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 현장이 지금 10개가 돌아가고 막 이러면 제가 다 일일이 그렇죠. 하거든요. 소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황소장님이 사실 좀 많이 이해해 줬어요. 제가 볼 때는 막 이해해 줬는데 지금도 이제 건물이 마감 상태가 되고 하면 항상 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최근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감 현장에 제가 불려가서 또 한 시간 이렇게 네. 거기 2동짜리니까 네. 30분 1시간이 맞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했어요. 건물 하나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체크를 해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 몫인 거예요. 그 품질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변명 같아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꼼꼼히 진짜 챙기고 싶어요 지금도. 그 이전에 이제 건물 지으실 때 네. 예를 들어 처음 건물 지으신 분이 의뢰를 이렇게 받아서 같이 도급 계약을 해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첫 건물 지으신 분? 그렇죠. 지금도 그 처음 의뢰해가지고 지은 사람들 건물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수장님하고 요구사항이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솔직히 눈높이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오히려 자기 살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애착이 그런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비슷하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사님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고 분양 수익금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근데도 자기 집처럼 애착을 갖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고 봐요 사실. 똑같다고 아니, 보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막 하여간 눈에 거슬리는 거는 그냥 두면은 나는 하는 거지. 막 신경쓰여. 막 밤에 가서 보다가 뭐 다른 그 IS랑 안 했던 현장은 가서 보다가 새벽 11시인가 밤 12시인가 그때 보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다 카톡 보내놓고 이거 뭐냐 이거 잘못된 그런 뜻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 아침에 가가지고 막 그날은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어.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 같이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 강사님한테 조금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저한테 그냥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착공기까지 냈었어요. 그 잠원동 현장이죠. 네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면허로 계약하고 착공까지 넣었었는데 우리 강사님이 이제 그 품질에 대한 욕심 진짜 많으니까 그리고 한번 더 좋은 건물을 또 더 짓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 나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지만 다른 회사가 지은 걸 보고 그 회사에 한번 주고 싶어서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품질을 위해서 물론 IS가 못 짓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는 최고고 뭐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 회사는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대표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그쪽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깔끔하게 공사 포기 각서 그리고 서류상으로 행정서류 같은 거 다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진짜 열받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그때는 우리 자재도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자재도 들어가 있었어. 자재까지. 설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재도 들어가 있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진짜 열받는 상황. 근데 다 이렇게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역시 네임입니다. 아니 또 이게 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로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건설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게 하나는 그렇지. 그렇죠. 좀 아쉽긴 했어요. 두 동짜리라 공사 금액도 좀 되고 그래서 욕심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표님도 처음부터 저랑만 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다른 업체하고 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요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황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한번 밀어드리자. 그래서 다 서류 정리해가지고 직원들도 아쉬움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건 대표님이시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정말 잘 되길 바랬고 결과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황 소장님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 하셨던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소장님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렇게 현장 돌아보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밤에 이렇게 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업무 끝나고 이제 가다가 그럼 이제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좀 또 언제 이게 오지 않을까? 혹시 뭐 공사 뭐 이런 거 이런 불편함이 있다 연락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좀 걱정이 되지는 않으세요? 걱정은 뭐 되는 건 없어요. 걱정은 워낙 저는 이제 뭐 많은 걸 겪어봐가지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이제 건축주들이 이렇게 직접 전화 보고 가면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소장들이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다 상황 보고를 해놨으면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와서 내가 받으면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한테 이유가 뭔지 그런 걸 물어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이런 거.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도 할 때가 있지만 아니거나 잘못된 건 깔끔하게 또 얘기를 해요. 아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이 실수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라든가 항상 그렇게 그게 순리거든요. 덮고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오면 인정하면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건물이나 뭐 부동산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네. 건물이 올라가는 게 그냥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와 건물이다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고 막 그거 있는데 그게 꼭 빌라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큰 건물도 그런 게 더 많지 적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해내신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 업종이 쉬운 업종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볼 그리고 때는 뭐다뭐 건설하면 뭐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건설 경기는 사실 이제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사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일산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 그 96년도에 처음 건설 입문했을 때 물론 97년도에 그때 IMF가 터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 선배님들은 건설의 호황을 많이 누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1년 정도 이제 건설 호황이 맛을 보다가 IMF가 터졌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복이 있었죠. 좋은 상황도 있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워낙 건설 경기가 점점 침체되는 분위기고 이제 뭐 땅이 좁은 나라에서 지을 거 다 지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또 재건축을 또 이제 작지만 이런 것들을 또 해가면서 또 사업 전략을 짜야 되고 하잖아요. 예. 맨 땅에 짓는 게 쉽지 재건축이 이제 더 도심 재생이야 지금. 그래. 예전에 도시로 확장했다면 지금 이제 도심 재생. 그런 부분은 우리 수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또 참 IS가 장점은 참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 딱 그렇기 봐도 때문에 계속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뭐 실수 한두 번 해버리면 나 다시 안 보는 성격인데 근데 그 실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가 해결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냐 없냐. 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하거나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러면 난 완전 그냥 막 화가 너무 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되고 하면은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책임감 있게 그걸 하고 이제 지어지고 나서 향후에도 문제 생기면 그걸 책임져 줄 정도가 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거는 회사 대 회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사 부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화재가 있으면 화재는 있을 수 있어. 네. 새 차도 고장 날 수 있잖아. 네. AS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럼 이제 맡기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쪽 그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에 바라는 건 확실한 거. 여기서는 정확한 결제. 나는 정확하게 해주거든. 그런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 방송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왜? 왜냐면 어떤 건지 방수장님 같은 경우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를 힘들게 안 해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정말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마울 때는 또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결제 조건 자체를 저는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건물주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줄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시공사가 그 계약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시공사가 여유가 있으면 사모님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주셔도 되니까 그때 뭐 은행 융통하든 아니면 그때 돈이 생기면 주세요. 그 대신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계약서상에서 100%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황사님하고 건물을 같이 일을 하면서 건물을 짓다 보면 그 목돈이 들어갈 시점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는 보통 어느 프로옵션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 프로옵션으로 목돈이 딱 들어가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현금 아니면 요즘에 이제 우리 공사를 하면 현금 아니면은 업체들도 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재를 못 가져와요. 옛날에 어음처럼 이거 안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경기 좋을 때는 그냥 업체에서 너 그러면 넣고 나중에 후결제 이건데 지금은 다 현금을 줘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게
압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잠깐. 그때 저는 이제 저도 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요. 뭐냐면 황소장님 제가 솔직히 목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끙끙 앓고 있다가 늦게 저 진행되면 오히려 그만큼 저는 더 손해고 황소장님 더 볼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현장에 하면서 그랬어요. 황소장님 자금이 지금 이래서 그런데 물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선결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제가 물어봐요. 그때 항상 손을 들어줬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렸을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건축주 입장에서.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믿고 그리고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그대로 그거를 그 가전제품을 다 100% 현금 주고 있고 해서 100% 마무리를 했어요. 두 분의 우리가 손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내가 가만히. 아니, 신뢰도 당연히 신뢰가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왔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사람이기에 본의 아니게 이런 저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도 이 구조상 제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구도지 황소장님이 저한테 실수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결제는 딱딱지 필요하거든. 이제 내가 늦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늦게 드린 적은. 그래서 이제 뭐 마음에 항상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직하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조건을 떠나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럼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사람이 어떤 꼭 조건을 본 게 아니고 이제는 황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성을 제가 보게 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오늘 비도 오고 그냥 이렇게 아름다워.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진솔한 얘기가 좀 오고 하니까 되게. 지금 시간 보니까 30분만 하셔야 되는데 30만 8시 되죠. 10시 1시간 넘었어요. 이렇게 오늘 노래 이게 네.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픈 척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러니까 그 시간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모르고 재밌게 또 진지하게 또 하니까 저도 진짜 지금 아직 한 20분 남은 줄 알았거든요. 나도 안 왔어 사실 시간이 근데 할 수가 없어. 맞아. 지금 봤어요. 근데 얘기가 재밌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남자들의 수다 같아요. 아니 다음 시간에 본부장님이랑 한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태곤 예.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 설계사님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 가구 했던 분들이랑 블라인드 했던 분들 한 분씩 이렇게 좀. 그거 재밌겠다. 오늘 요렇게 한번 또 오시니까 예. 얘기가 어려운 발표를 해주시고도. 그러니까요. 요즘으로 마감할 때 된 건가요? 네 이제. 더 하셔도 돼요. 아니요, 뭐 마무리 단계에서 좋은 얘기 좀 하고 끝내야죠. 그렇죠. 마감해야죠. 그 사람은 일단 그 전에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사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수다를 잘 떠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하다 시원하고. 보니까 또 진심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은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뭐니를 해도 일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정말 오래 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오래 왔고 또 오래 갈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연구위원도 그렇고 우리 황 소장님 그리고 모든 사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서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가야죠. 네. 목적지로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요? 마지막 마무리 한번 저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거 매주 하는 거라가지고 그렇구나. 네. 마무리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럼 다음 주에 저 출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시죠.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오겠습니다. 공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치. 네, 이렇게 세 분이 있으시면 네.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부장님이 또 이제 저희 대표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하시는 소개해주시는 것도 알게 되는 타이니까 또 본부장님 중간에 들어가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유 예.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